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오늘은 조금 수다를 떨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제가 한번 14세대 관련해서 한번 뭐 추정하는 글이라기보다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루머더라고요. 14600K가 8코어로 나온다라는 루머가 있는데 와 이거 대박이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영상 제작했더니 며칠 만에 반박됐습니다. 그래서 영상 내렸죠. 근데 이제 긱벤치가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14600K F 모델로 지금 돌린 긱벤치 점수가 나왔고요. 보면은 14코어, 그래서 P코어는 6개, E코어는 8개, 그래서 총 14코어 20스레드. 스레드는 이제 P코어가 곱하기 2고요. 그래서 6코어니까 스레드가 12개, 그 다음에 2코어가 스레드가 1개씩 해서 총 20스레드입니다. 맥시멈 프리퀀시가 53배수까지로 나오고요. 코드네임이 랩터 레이크라고 되어 있죠. 랩터 레이크 재탕입니다. 점수를 보면은 점수가 2794점, 싱글코어 점수 이 정도, 멀티코어 17,000 점수 정도 나왔는데요. 뭐 이제 이게 사실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를 한 사람이 오버클럭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오버클럭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순정 상태로 돌린 것 같고, 메인보드도 지금 보니까 터프보드던데 조금 매니악한 유저들이 아직 다루면은 보통 여기 에이펙스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터프보드 썼다는 거면 그냥 테스트용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6000에서 돌렸고, 그래서 이제 긱벤치 점수가 이렇게 떴는데, 자, 이게 의미가 있긴 있어요. 자, 요걸 보시면은 이게 다른 CPU들 싱글코어 점수를 좀 볼 건데, 멀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멀티 스코어는 왜 의미가 없냐면은, 물론 이제 멀티가 지금 그 코어 수가 6개, 8개가 13600K랑 똑같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코어도 아마 클럭 배수가 올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의 멀티 점수는 거의 이 코어 덕분에 엄청 뻥튀기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물론 작업 성능을 고려하자면 이 코어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 멀티 성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한 건 멀티 성능이 아닐 겁니다. 예, 게이밍 성능에서 얼마나 조금 성능이 개선이 됐을까를 궁금해할 때 2코어 빨이 들어가 있는 이 멀티 점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싱글 위주로 볼게요. 싱글 코어 점수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13900KS부터 해가지고 1390K, 그 다음에 13700K, 그 다음에 조금 내리면은 여기 있죠? 13600K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3세대 거를 딱 정리를 해봤는데, 자, 보시다시피 13세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다나와에서도 가격 그냥 대충 가격은 사실 이거보다 현금가 하면 더 싼 가격 있고, 뭐 카드 할인 더 싼 거 있긴 한데, 제가 대충 추스린 거니까 뭐 감안하고 보시고요. 다나와에서 이렇게 여기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13900KS 가격을 안 적었는데, 지금 왜 안 적었냐면 지금 이 가격이 정상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원래는 한 88만원 정도에 판매가 됐던 제품입니다. 88, 89만원 정도, 90만원 뭐 이렇게 90 초반대나 80 후반대에서 판매가 됐던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가격을 적자면 지금 가격은 비정상적이니까 이 가격 정도 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14600K가 나왔어요. 53배수 출시가 됐다는 게 아니라 점수가 나왔습니다. 긱벤치 점수가 2794점이 나왔어요. 6코어, 8코어는 이제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4700도 저번에 루머가 한번 터지면서 8코어, 12코어 구조로 거의,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14세대가 랩터레이크 리플래시라고, 랩터레이크 재탕인데 거의 이전 세대 대비 클럭이 한 200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P코어를 여기다 적었는데 이게 스펙상으로는 13900K가 스펙상으로는 54배수고 13900KS도 스펙상으로는 54배수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CPU 장착해서 메인보드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55배수로 돌게 돼 있고 TBB라 해서 코어가 두 개만 할당되는 경우에 58배수로 동작하게 돼 있어요. 13700도 이렇게 돼 있고 139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면은 14600이 53배수가 나와 있죠. P코어가 51 더하기 200 클럭해서 53배수. 근데 이제 이 14600K i5 라인업에서 이제 TBB가 추가로 붙는 게 없습니다. 서멀 벨로스트 부스트인데 그래서 아마 얘도 53배수일 거예요. 근데 점수가 요 정도 나왔다. 그래서 지금 추정 키로는 14700이 55배수로 추정이 되고요. 53배수 더하기 200. 그 다음에 TBB가 100 정도 붙는 것 같습니다. 구글링 해보니까 56이라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맥스 56. 뭐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다음 14900K가 이거는 지금 나온 게 없는데 추정 키로는 그러면 동일하게 플러스 200 정도 되지 않을까. 요거 플러스 200. 14900의 맥스가 60이라는 말이 많이 돌아요. 근데 딱 여기에 200씩 더하면 60이잖아. 200씩 더하면 60이죠. 그쵸? 근데 점수가 몇 점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대비 점수 많이 상승한 것 같죠. 많이 상승했습니다. 클럭이 한 20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오른 만큼 얘가 53배수죠. 그러면 이거랑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어차피 싱글 코어 비교를 한 거니까 이 코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P코어 개수가 뭐 6개든 8개든 싱글입니다. 싱글. 그럼 싱글 기준으로 얘가 53배수, 54배수일 때 지금 2815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도 같은 53배수 정도 되니까 자 여기쯤에 이렇게 자, 보이시죠? 화면은 잘 보이시라고 제가 해상도를 바꿨어요. 제가 해상도가 높으면 보는 입장에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제 거 많이 열어보는데 참고하려고 저도 안 보여가지고. 자, 이거랑 비교하면은 누가 점수 높아요? 얘가 더 높죠. 그래도 얘가 점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성능이 얘가 더 높아요. 그러면은 자 얘도 55배수도 얘도 55배수예요. 근데 얘가 TBB가 얘 58이고 얘가 TBB가 56이면 둘 중에 뭐가 더 긱벤치 점수가 높게 나오겠어요? 당연하게도 아마 13900K가 14700K보다는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싱글 기준으로요. 싱글 기준으로. 그 다음에 14900K 스펙은 보시다시피 맥스로 60배수고 근데 올코어로 57배수죠. 제가 볼 때 요거는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혹시 지금 PC가 좀 느린 것 같죠? 왜 느린지 설명을 안 드렸네. 짜잔. PG 라이트닝 7600 클럭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돌려보고는 있는데 에러는 안 나죠? 30분째 에러 안 났어요. 아마 안 날 거예요. 수율이 모자른 건 아닌데 트레이닝이 껐다 키면은 다시 초기화 돼요. 그래서 실사용 불가능할 것 같지만 돌려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순서대로 치면은 이제 얘가 성능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요놈, 그 다음에 이놈, 그 다음에 이놈. 이게 보시다시피 14세대 랩터레이크예요. 13세대로 랩터레이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말만 좋아서 14로 나왔지 따지고 보면 13600KS라고 봐도 돼요.
이것처럼 이 두 개처럼 스페셜 버전 수율 개선판 스페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율 좋은 거 뽑아다가 클럭 더 높여서 나온 거,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얘네는 코어 수도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이게 여기 좀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어. 여기서 코어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얘는 코어 수 똑같습니다. 얘는 코어 수 똑같고, 그래서 얘는 멀티 점수가 많이 뻥튀기 될 거예요. 멀티 점수가 제 생각에는 이 13700보다 굉장히 많은 뻥튀기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멀티 점수까지 따지면 얘네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배수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사실상 이거 갖다가 해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거 일반적인 수냉 쿨러 달아가지고 시네벤치 돌리면은 스로틀링 나고 장난 아닙니다. 56배수? 올코어 56배수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올코어 57배수? 택도 없죠. 올코어 57배수 하려면은 커스텀 수냉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얘네들보다 얘네가 이제 수율적으로 좀 더 개선된 애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같은 클럭을 놓고 봤을 때는 이 14세대가 더 온도가 낮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같은 클럭이 아니죠. 200클럭씩 뻥튀기를 해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4세대 애들도 온도가 장난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전력은 얘네가 더 먹을 거예요. 전력 괴물들이에요. 제가 볼 때 14600K도 얘도 순행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이 얼마로 나오냐예요. 보시다시피 지금 14600K가 1370K는 못 잡았어요. 그럼 52만원보단 쌀 거 아니야. 그쵸? 40만보다는 높을 거예요. 40만보다 높고 40만보다 높고 52만보단 싼 가격이 나올 겁니다. 그쵸?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될 거고 얘도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얘네 가격이 내려갈 거예요. 얘네 가격이 내려가면 덩달아서 얘네가 같이 내려갈 겁니다. 왜냐면 이제 대체제거든요. 둘 다 랩터레이크라니까요. 공정이 다른 게 아니에요. IPC가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 14600K 점수를 보면 13600K랑 가까울까요? 13700K랑 가까울까요? 700에 가깝죠? 그럼 40만원에 가까울까요? 52만원에 가까울까요? 제가 볼 때 40만원보다 52만원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딱 반값으로 나누면 46만원이에요. 제가 볼 때 46만원하고 52만원 사이에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얘도 마찬가지로 딱 반값을 하면 얘는 지금 22만원 차이죠. 그러면 11만원이니까 63만. 얘는 14만원이니까 7만원 더하면 81만. 단순하게 봤을 때 제 생각에 얘가 그래도 지금 13900K보다 비싸게 나올 거예요. 14900이. 그러니까 얘도 한 80만원 초반대, 80만원 초반대가 아닐까 싶고, 그 다음에 이 14700이 사실 2코어를 많이 때려 박았기 때문에 원가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52만원 대비 63만원이 그렇게 안 좋은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얘도 한 60만원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60만원 초반? 아무리 잘 잡아도 60만원 초반 정도. 중요한 건 요거죠. 지금 얘가 제일 많이 팔릴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관심 많은 게 지금 1400K 관심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1400K 이거 코어수 똑같잖아요. 멀티에 관심 있으면 14700, 그 다음 싱글에 관심 있으면 14600에 관심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14600 가격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지금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얘가 잘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13600K랑 14600K는 포지션이 안 겹쳐요. 그러니까 게이밍 성능 견적을 낼 때 너 13600K 쓸 거야? 14600K 쓸 거야? 골라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가격대가 조금 달라. 얘가 성능이 더 좋고
뭐 그런 식으로. 그 대신 이제 싱글 그러니까 게이밍에서는 이 13700이 설 자리가 거의 없죠. 물론 8코어를 선호해. 나는 8코어를 선호하면 14700으로 갈까 14700으로 갈까 둘 중에 선택할 수 있겠죠. 그치만 아마 게이밍 성능에서는 뭐 이게 그래도 조금 잘 나오는 편이니까 6코어로 충분하다면. 그 다음에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13세대 유저가 넘어갈 이유는 거의 없어요. 만약에 내가 13600을 쓰고 있다. 근데 이걸 지금 처분하고 조금 차액을 더해서 14600으로 가고 싶다. 이 정도는 괜찮겠죠. 이건 업그레이드로 볼 수 있어. 근데 13700에서 넘어간다? 이 비용 차이가 크죠. 얘는 제가 볼 때 얘는 비용 차이가 큽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딱 이번에 제일 많이 팔릴 애가 얘 같아요. 얘가 제일 많이 팔릴 것 같고, 덩달아 13세대도 계속 현역일 겁니다. 제 생각에 13세대도 현역일 거예요. 그 맨컨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은 많은데 12세대에서 13세대로 넘어올 때는 이제 골든코브에서 랩터코브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맨컨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13세대에서 14세대로 넘어올 때 바뀌었나요? 둘 다 랩터레이크예요. 제가 볼 때 맨컨 개선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이 효율이 개선됐기 때문에 동일한 클럭을 구동시킬 때 더 낮은 온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뭐 클럭이 1배수, 2배수 정도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엄청 드라마틱한 개선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생각보다 오버클럭한 재미도 없을 수도 있어요. 추정입니다. 추정. 팩트는 아니고요. 근데 그럴싸하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고려를 해보면, 자, 이제 13600K 이하로 나오는 거는 이제 K 버전이 아닐 거야. 넌 K 버전이 나올 거거든요. 넌 K 버전이면 실제로 또 이제 랩터레이크 그 우려먹기 그런 수준일 텐데, 지금 13600K랑 견적을 내면은 다투는 라인업이 7600이에요. AMD에서. AMD 거랑 조금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AMD에서 주로 쓰는 모델들이 뭐가 있어요? 자, AMD에서는 7600이 많이 나갈 거예요. 7600X는 이제 쓸 이유가 없고 7600X 사느니 7600이 낫습니다. 그럼 7600이랑 지금 13600K가 가격을 많이 견주죠. AMD는 이제 뭐 요거의 메인보드값 뭐 B650 보드 해가지고 B650 보드 가격하고, 인텔은 여기에다 B보드 더하죠. B보드. 근데 이제 B보드로 가는 분들은 MSI 거 언더볼팅을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인텔은. 근데 아무튼 근데 최근에 7500F가 나왔어. 그 다음에 7700은 볼 거 없어요. 7700은 지금 붕 떴어요. 애매해요. 그 가격에 안 사는 게 나아요. 그 가격에 차라리 인텔 가거나. 근데 이제 7900이 팔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7900X는 안 팔리는데 7900이 잘 팔려요. 왜냐면 얘가 멀티 점수 한 3만점 정도 나오고 둘 다 피코로 돌잖아요. 얘가 13700이 멀티가 3만점 정도 나와요. 얘는 피코 8개, 2코가 8개예요. 얘는 피코만 12개고요. 물론 CCD 1번, CCD 2번 개념이 있긴 한데 1번, 2번이 또 수율도 다르긴 한데, 어쨌든 얘가 온도 면에서 볼 때는 얘는 수냉 쿨러 써야 되고 얘는 공냉 쿨러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는 넌X가 더 싸야 되는데 X보다 넌X가 더 비싼 현상이 나왔어요. 이거 국내에서만 이래요. 해외에서는 넌X가 더 싸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 가격 차이면은 X를 사가지고 언더볼팅 넣어서 쓰겠다. 전력 제한 넣어서 쓰겠다. 거의 동일한 퍼포먼스 나올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라인업이 그래서 팔립니다. X도 그래 덩달아 팔려요. 7900이 너무 비싸니까 X를 차라리 사서 에코 모드 걸고 쓰면은 성능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게이밍 성능에서 요거 요새 팔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멀티 성능이 인텔 하기 싫은데 나는 AMD 하겠다 싶으면 7950X를 선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790X도 사실 이것도 전력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스스로 언더볼팅 할 수 있으면은 좋은데, 언더볼팅 할 수 있으면 얘도 공랭 쿨러 가능하기 때문에 순행 쓰기 싫으신 분이 선택하기도 해요. 근데 언더볼팅을 할 줄 모르면 공랭 쿨러 안 될 겁니다. 이것도. 근데 얘가 이제 되죠. 얘가 비싸긴 한데 거의 이제 얘가 790이 넌엑스가 안 나왔어요. 근데 얘가 거의 790 넌엑스급의 전력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선택할 만한데 가격이 많이 비싸죠. 그래서 지금 뭐 한 요정도 가격대로 뭐 사용자들한테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려를 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는 이 14600의 AMD 카운터는 얘는 아니에요. 얘는 가성비가 훨씬 싸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13600K랑 계속 겨루는 애들이고, 이제 요걸로 가느냐 13600K로 가느냐, 거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14600으로 가느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AMD에서 요거에 대응하는 게이밍 라인업이 없습니다. 이 7900은 작업 때문에 넣어놓은 거지 게이밍 성능이 좋아서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게이밍 성능에선 요놈, 게임에서 쓰는 애들은 요렇게, 나머지는 작업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60만원의 카운터는 뭐예요? 요거죠. 8코어짜리인데, 그래 얘도 8코어긴 하죠. 8코어 55배속, 게이밍 성능 어느 정도 나와요? 이거보다 안 나와요. 이거보다 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14900은 게이밍 성능 어느 정도 나와요? 한 요거 정도 나오겠죠. 요거보다 살짝 더 잘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한번 게이밍 성능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자, 이 벤치가 이제 790X3D 나왔을 때 했던 이제 K4존 벤치인데, 요게 이제 인텔 거랑 같이 있어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보시면은 인텔 13900K를 100%로 잡았을 때 그거에 대한 상대평가예요. 여러가지 게임 종합 벤치고요. 게임마다 성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FHD 기준으로 볼게요. 게임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서 여기에 15종 게임의 평균입니다. 15종 게임 뭐 요런 거 선정했대요. 종류로는 요런 거 선정했대요. 근데 아무튼 15종 게임의 평균으로 봤을 때 1300K가 100%라고 치면은 1390KS가 101%밖에 안 됩니다. 101에서 104%. 왜냐면은 이게 그 실질적으로 클럭이 한 배수밖에 안 늘어났어요. 여기서 보면 TBB가 2배수가 늘어났지만 이거 잘 안 터집니다. 사실 코어를 딱 2개만 쓸 경우에만 터지는데 게이밍 환경에서 코어 2개만 쓰기 쉽지 않아요. 일단 백그라운드 OS가 코어를 하나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두드러지지 않게 발생. 물론 이제 벤치 같은 거 돌리면 벤치 점수엔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일단 게이밍 성능에 크게 영향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한 배수 차이. 근데 AMD 걸 보면 이 100 전부 다 요 밑에 거는 전부 다 100 이하죠. 얘는 다 발렸어요. 13900보다. 근데 1390보다 좋은 애가 뭐가 있어? X3D. 7500 X3D랑 여기에는 없지만 7800 X3D가 이거보다 높다고 보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이 14700이 78X3D를 못 잡는다는 소리가 돼요. 왜냐하면 14700은 13900K보다 성능이 더 낮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은 가격대에서는 얘가 더 잘 팔릴 겁니다. 얘보다. 얘는 못 잡겠지, 얘는 결국 작업용이에요. 작업용. 제가 볼 때 작업용, 게임용으로도 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작업용에 내가 막 한 80만원 쓰기 싫다, 90만원 쓰기 싫다, 한 60만원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좋은 선택지입니다. 작업용 선택지가, 자, 이거 하든가
아니면 요거 하든가가 되겠죠. 가격대로 볼 때는 이거 아니면 요거, 이거 가격대가 비슷한데 좀 더 업그레이드 하자면 요걸 볼 수 있어요. 이 코어가 12개나 들어가 있고 이게 시네벤치 점수가 한 36,000점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뜨거울 겁니다. 수냉 쿨러 필수. 수냉 쓰실 분은 요거, 공냉 쓰실 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공냉은 이거, 얘도 작업용. 얘가 졸지에 지금 이 가격대에 작업용으로 전략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물론 8코어 선호하시는 분은 선택의 여지가 또 없습니다. 8코어 제일 싼 게 얘죠. 예. 근데 8코어는 요게 낫잖아요. 몇 푼 더해서. 그쵸? 몇 푼 더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14900K가 이제 얘는 55에서 56대에서 성능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57까지도 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가 이 X3D에 비벼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누가 더 높게 나올진 모르겠어. 근데 14900K가 혹은 그 이후에 나올 14900KS가 이 X3D 모델하고 이제 비비긴 할 겁니다. 이제 얘네는 요거에 비비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가성비에서 밀리죠, 얘한테. 그러니까 게임만 하시는 분은 이래저래 얘가 가성비가 좋아요. 근데 나는 게임에 멀티까지 챙기겠다, 작업에 작업도 하고 게임도 하겠다, 수냉 쿨러 가능하면 요거, 수냉 쿨러 불가능하면 요거, 그렇게 가시면 되겠죠. 아마 그런 라인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보다 이제 좀 더 싸게 가면 이제 요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수냉 쿨러 가능할 때. 제가 볼 때 여기서 이제 공냉으로 가능한 거는요, 뭐 AMD는 공냉으로 가능하다고 치는데, 공냉으로 가능하다는 건 이제 커스텀까지 포함해서, 지금 13600K가 수율이 안 좋으면 비보드에서 공냉으로 안 돌아가요. 수냉 필요해요. 안 돌아간다기보다 온도 100도를 금방 찍습니다. 시네벤치 돌리면요. 풀 부하 상태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풀 부하 상태에서 13600K를 비보드에서 쓰면은 얘는 그 경우에 따라 수냉 쿨러가 필요합니다. 수율이 좋으면 공냉으로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언더볼팅을 하면 얘는 공냉으로 됩니다. 자, 13700도 마찬가지예요. 언더볼팅을 하면 공냉으로 돼요, 얘도. 근데 언더볼팅 안 할 거면 얘는 수냉 쿨러 써야 되고요. 얘는 수율 상관없이 언더볼팅 안 할 거면 수냉 쿨러 써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놈들인데, 얘네들은 언더볼팅을 엄청 빡세게 하고 성능 살짝 깎아먹으면 공냉으로 되긴 해요. 근데 성능을 유지하면서 공냉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냉을 권장하는데,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할 거냐. 수율이 분명히 얘네들 이거 쓸 때보다 좀 더 좋은 애들, 전력 효율이 좋은 애들 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클럭을 2배수나 더 넣었지만 전력 소모량에 그렇게 큰 편차가 없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클럭을 올려놨다. 이 14900K 가지고 56배수를 돌리면 이 13900KS보다 온도가 더 착할진 몰라요. 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57배수 넣어놨다니까. 그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3700K보다 53배수로 돌리면 당연히 얘가 온도가 훨씬 착할 거예요. 전력을 더 낮은 전력에서 돌아가서. 근데 어떻게 해놨다? 55배수를 넣어놨다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순행 써야 돼요. 이렇게는 거의 순행 필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순행 써야 될 것 같고, 언더볼팅하면 공냉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 녀석이요. 그래서 이제 14세대가 나오면 이제 관전 포인트를 좀 보자면, 제가 이거 커뮤니티에 글 쓴 적이 있어요. 글 쓴 적이 있는데 보신 분도 계실 건데, 13600K가 이제 14700K가 있을 거고 14900K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카운터가 되는 13600K랑 13700K랑 13900K랑 동클럭에서 여기서
동클럭으로 맞췄을 때 온도 차이. 동클럭이라고 하면은 얘네를 요걸로 끌어올리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요걸로 다운시켜서 동클럭이라고 하면 51배수에서 얘는 53배수, 그 다음에 얘는 55배수에서 온도 차이. 온도 차이 보면 재밌겠죠. 어느 정도 수율이 좀 더 개선이 됐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관전 포인트 1번. 이게 뭐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다뤄볼 컨텐츠 리스트들을 한번 뽑아보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먼저 테스트하고 싶은 거는 얘가 아니에요. 저는 얘입니다. 얘. 요거랑 요 두 개. 제일 관심 가는 거는 과연 얘가 언더볼팅 했을 때 공랭이 가능하냐 뭐 이런 거. 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불덩일 겁니다. 불덩이. 이거 한 400W 먹지 않을까? 시네벤치 돌리면 커스텀 순행으로도 간당간당할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 2는 이제 같은 클럭대로 놓고 이제 성능 차이, 온도 차이, 요거를 좀 보는 게 재밌겠죠. 이 두 개가 이제 동클럭대로 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게이밍 성능이 비슷한 구간이라고 치면은 과연 게이밍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나고 온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뭐 그 정도.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관전 포인트 3는 아까 이제 한번 얘기했다시피 공랭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뭐 순정 상태에서도 그렇고 언더볼팅 시 관전 포인트를 하나 더 잡자면 이제 오버클럭 마진은 얼마나 되는가. 왜냐면 이제 겨울이거든요. 이거 10월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냥 그때 되면 상온이 내려가서요, 얘네 이제 공랭으로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공랭으로 쓰시면 그 내년에 여름에 되면 이제 쪄 죽는 거죠. 이거 공랭으로 쓰셨다가 내년 여름에 이제 인터넷에 14600K 언더볼팅 검색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검색하면 제 영상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뭐 한 요 정도를 고민하고, 제가 아마 제일 먼저 챙기게 될 CPU가 한 요 두 개가 좀 관심이 가네요. 요 두 개가. 사실 게이밍 성능에는 딱 봐도 얘한테 못 이길 것 같죠? 예. 얘한테 못 이길 것 같고, 물론 게임에 따라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인텔 유저 발끈해요. 인텔 유저 발끈하는데 어떤 식으로 발끈하냐면, 오버클럭 했을 때는 이제 인텔이 성능이 더 좋다,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벤치 기준이에요. 벤치 기준. 빡세게 오버클럭 하면은 인텔 오버클럭 잘 들어가는 편이니까 램 오버클럭도 뭐 높은 클럭 넣고 하면은, 그러면은 다 빡빡하게 타이밍 조이고 하면은 뭐 아무리 X3D 해도 뭐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는 사실 램 오버클럭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 치면은 뭐 저는 인텔 진영, AMD 진영 누가 더 빠르고 누가 이길 것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벤치만 놓고 봤을 때 요 벤치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어쨌든 얘가 이겼다 이미. 왜냐면 IPC 개선이 하나도 없고 딱 클럭만 높아졌기 때문에. 클럭으로 볼 때 변수는 요 녀석이죠. 요거랑 그 이후에 나올 이 두 개. 얘네가 이제 X3D를 잡을 거냐 말 거냐. 하나 더 적어볼까? 게임의 왕자를 과연 이제 얘네가 가져갈 수 있을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냉 쿨러
커스텀 순행 준비하세요. 커스텀 순행. 저 커스텀 순행 저 빨리 저도 지금 그 뭐죠? 그 쿨러 쪽에 아니 워터블럭 쪽에 펌프가 고장 나가지고 지금 빼놨는데 저도 원래 커수 모라 있어요. 모라 360. 근데 지금은 커수 안 쓰고 있거든요. 지금 옆에 그냥 방치돼 있고 3열 순행이랑 공냉이랑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도 아마 이 14세대 만질 때쯤 14세대에 이 14900K를 만질 때쯤은 커스텀 순행을 다시 고쳐야 되지 않을까. 펌프 새로 사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냐 소켓 가이드도 끼고요. 구하실 수 있으면 미리 구해 놓으세요. 내가 정말 끝판왕 갈 건데 아씨 온도 걱정된다 싶으면 빨리 커스텀 순행 그 유부남 분들은 빨리 와이프한테 허락 받아 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의외로 순순히 허락해 주더라고요. 커스텀 순행 이런 거 나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랬더니 한번 해보라고. 얼마 정도 한 100만원 조금 넘게 들 것 같다 그랬는데 그래요. 안 되시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커스텀 순행까지 해가지고 요거 살 바에 그 돈으로 그래픽 카드 사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14600K나 14700K 사서 글카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조금 신빙성 있는 그런 유출 자료들이 이제 하나씩 나올 거예요. 이제 10월 출시라고 했으니까 아마 9월 말쯤부터 이제 막 벤치 뜨고 그럴 거고 9월 초부터도 이미 유출 자료들 막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지금 8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제가 볼 때 한 8월 말쯤에 샘플들이 이제 돌아다닐 거예요. 지금 올라오는 샘플은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터프로 썼으면은 일반 그 엔지니어가 한번 돌려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터프 말고 이제 14세대 받았으면 이제 오버클럭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버클럭 결과들이 이제 올라올 겁니다. 그 오버클럭 결과들이 이제 유출되는 게 이제 일반 그 리뷰어들이나 아니면 조금 먼저 받는 분들이 이제 테스트 해보시고 오버클럭 해보시고 하고 이제 입이 근질근질하니까 하나씩 슬슬 이제 유출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 초기에 ES 샘플이 돌아다니고 나서 이제 QS 샘플 나오고 리테일 샘플까지 그게 제가 볼 때 ES 샘플이 한 8월 중순에서 후반때 8월 말 그 다음에 QS 샘플이 이제 9월 초에 돌아다닐 것 같아요. 9월 초부터 해서 그 다음에 리테일 버전이 인텔은 빨리 안 주더라고. 리테일 버전이 아마 9월 말쯤에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고 나서 리테일 버전 돌아다니면 이제 K사준에서 혹은 뭐 국내 커뮤니티들에서 이제 먼저 이제 성능 공개 방송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게 이제 9월 말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시스템을 좀 바꾸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걸 대비해서 뭐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고 이게 신제품 출시 때 되면 중고 제품이 잘 안 팔려요. 기존 제품들. 그러고 나서 신제품 출시되면 이제 막 얘네들 다 바꾼다고 엄청 나오고 매물이 그러고 나서 이 매물이 다 소화되면 그때 가격 엄청 떨어지는데 다 소화되면 다시 가격이 살짝 올라가. 뭐 그런 식으로. 저도 많이 정리해놨습니다. 13세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